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아씨 만무득입니다. 예, 영상을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또 일주일을 허무하게 보내고 이렇게 늦게나마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분재의 선반 리모델링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요.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온라인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게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그쪽에 너무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쇼핑몰 지금 준비 중이고요. 지금 온라인 판매는 한 2주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것도 몸에 아직 안 익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찍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이렇게 핑계 삼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 올리는 거는 지금 사정으로서는 도저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잊지 않고 올려서 우리 구독자님들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고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이곳까지 또 직접 찾아오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또 코로나가 좀 더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한 15분 정도 모시고 단체 교육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교육으로 해서 실습 위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모이는 게 이제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원치 않고 교육생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면 몇 명까지 케어가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5명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열정적으로 공부하실 분 5분을 제가 교육생으로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1대1 무조건 1대1 그 개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또 재미와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9월 둘째 주 첫 수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2주차 교육이 끝났습니다. 근데 2주차까지 교육하다 보니까 제가 더 공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가르치는 새내기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더 좀 잘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교육생들의 열정은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뜨거운 피가 솟아오를 정도로 몰입돼 있고요. 교육생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한 타임에 한 2시간 반 정도 할애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도 배우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거의 갈 수가 없으니 유튜브라도 조금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요청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2시간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짧게 엑기스만 모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분재계가 좀 풍요로운 게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강의입니다. 제가 앞에 교육생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나는 교육생이 아닌데 왜 기분 나쁘지?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생들에게 2시간 반 동안 교육했던 거를 엑기스로 제가 15분 내로 짧게 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초보 분재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간추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의 교육생을 제가 다 모시고 개별적으로 한 분씩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첫 시간이었죠.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 1시간가량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의 분재 취미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지 또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어떤 제시를 하냐면은 제가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고도 사인을 거의 안 했거든요. 제 사인을 받으신 분들은 레어 아이템을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분재 기술은 외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기술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은 저만의 교육 방식이니까 맞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적 기술과 내적 기술이 만나서 분재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 외적 기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기술입니다. 이 외적 기술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은 분재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예, 가위도 시원시원하게 뻗어져 나가면서 파생되고 장가지 정말 멋있게 받아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와 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만들었구나. 이건 대단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열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외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내적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적 기술과 다르게 이 내적 기술을 분재에 시행하게 되면은 점점 감춰지는 기술이에요. 즉, 이 외적 기술은 눈으로 바로 보여지는 반면에 이 내적 기술은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찾아내야 돼요. 예, 작가가 의도를 숨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 작가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적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 또는 작가의 숨은 장치를 집어넣으면은 구독자들이 이렇게 찾아줘서 즐기는 기술이 내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기술과 내적 기술이 합쳐져서 분재라는 장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예술적 기술만 있으면 그냥 기술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 내적 기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 범위에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생들에게 외적 기술과 내적 기술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 부교재가 한 2권 정도 됩니다. 그 부교재에서 이론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나무로 가서 나무에서 뭐가 외적 기술이고 내적 기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실물로 확인을 하면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제가 6대4라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60% 하고 어느 쪽을 40% 하겠습니까? 50, 50으로 가면은 성향에 맞지 않으니 제가 6대4 정도 비율로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자 업으로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배워서 분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외적 기술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좀 많아. 그래서 내가 뭐 분재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심도 있고 예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육생들에게는 내적 기술을 60%를 할애해서 책과 어떻게 보면 미술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서 그쪽으로 좀 더 강조를 해드리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은 외적 기술로 가고요. 약간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적 기술로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5명의 교육생들이 전부 다 틀려요. 바라는 바도 틀리고 선택도 틀리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커리큘럼을 모두 다 다르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분들만의 또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성을 살려주면서 맞춰간다면은 그분들의 실력이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외적 기술, 내적 기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첫 시간부터 강력한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이 시기에는 나무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소나무는 어떻게 작업해야 돼요? 서사나무는 뭘 해야 돼요?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궁금증이 많나냐면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해보지 못한 걸 다 상상으로만 이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나무를 만지고 싶고 집에도 나무가 있는데 집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처음 분재를 배우시는 분들이 분재 기술부터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분재와 퍼즐 게임 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분재를 잘 알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 상상력으로 분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도 겪어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보지 않은 나무도 만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퍼즐 게임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어요. 이 퍼즐 게임이 뭐냐면은 대형마트를 가면은 500피스, 1000피스로 돼가지고 명아들 이렇게 그림 그 조각을 맞춰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 번씩은 뭐 아들들이 하는 걸 봤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분재와 퍼즐 게임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잘 보십시오. 이 하나의 이런 퍼즐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퍼즐을 그 1000조각 중에 한 조각이
이거를 우리가 맞춘다고 노력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군데에다 다 맞춰봐야 돼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면 맞추기가 쉽겠죠. 구통이 어느 한쪽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까지는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퍼즐 게임이 어떻게 보면 묘미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퍼즐 이 하나의 피스를 이거를 기술이라고 제가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0피스짜리 퍼즐 게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술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1000가지 기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 분재하시는 분들이 673번째 기술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673번째 기술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하세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분재가 만들어질까요? 퍼즐이 1000피스가 다 맞춰지나요? 아니에요. 1000개 중에 단 하나 맞힌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673번에 대한 존재를 그분도 잘 모르고 저는 알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상상력으로 나머지 999개의 피스를 완성을 시켜야 이게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접근하면요, 이 1000가지 피스의 그림, 모양 그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1000개를 다 맞히고 나서야 비로소 무슨 그림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1000피스짜리 이 퍼즐 게임이 어떤 그림인지 알고 생각한다면 겉에 깍을 보니까 모나리자예요. 우리가 모나리자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퍼즐 게임을 한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순히 이거를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맞춘다면은 퍼즐 하나하나 대입하는 것보다는 더 빨라요. 왜? 색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보면서 맞출 수가 있고 우리는 피스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분재를 기술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외우려다가 하는 순간 수천 가지의 기술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도 그 태평양 속에서 등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헤매야 됩니다. 결국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찾지를 못해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쉽게 딱 한 가지로 이 엄청나게 어려운 수천 가지의 분재 기술들을 집약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가 될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로 제가 두더지 게임과 다섯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두더지 게임 아시죠? 이렇게 망치로 뿅뿅뿅 때리면은 두더지 한 대 때리면은 두더지가 들어가면서 다른 두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른 두더지를 때리면은 또 다른 두더지가 나오고 뭔가를 때려서 집어넣으면은 뭔가가 또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더지 게임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다섯 손가락은 뭐냐면은 사람의 손가락입니다. 이 다섯 손가락이요. 자, 근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제가 제 손을 멋있게 그렸습니다. 손이라고 봐주세요. 이게 절대 손입니다. 손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가운데 중지, 검지, 약지, 엄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은 아까 두더지 게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할 때 정화우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정화우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맨 끝에 가장 강한 순이 계속 뻗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계속 자랄 수 있는 원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화우세는 무조건 일단 한 단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가장 센 놈이 가장 최상위 포지션에 있는 그런 가지들의 끝에 있는 눈들은 계속 성장을 한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원리가 정화우세고요. 모든 나무가 정화우세하진 않습니다. 하지우세한 나무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정화우세한 나무만 외울게요. 그러고 나면은 하지우세한 나무는 금방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정화우세. 우리 손가락에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중지가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한데 우리가 손이 자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가 결승선입니다. 여기가 결승선인데 과연 여기서 얘네들이 각자 자라야 되는데 나무는요 가장 강한 애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가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애가 또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애가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애가 성장을 하고 다섯 번째 애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무는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아요. 애만 계속 성장시키고요. 얘네들은 성장을 잘 안 시켜요. 그래야 나무는 삼각형 구도로 햇볕의 광합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양의 형태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끝선에 있는 가장 강한 가지들만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다 같이 자라줘야 되는데 약한 가지는 안 자라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차라리 강한 데다 투자를 하지, 약한 애들은 야 너희들 제대로 크지도 않는데,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양육강식이에요. 자비가 없습니다. 약한 애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영양분은 오히려 강한 애한테 줘서 생산성을 훨씬 높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분재도 키우다 보면은 약한 가지들은 자꾸 죽어요. 그리고 강한 가지들은 계속 강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손가락에다가 두더지 게임이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이에요. 이건 나무입니다. 가지예요. 가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정화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정화고요. 여기도 정화예요. 끝에 있는 애들은 정화지만은 가장 강한 정화가 성장을 잘하고 그 다음이 됩니다. 어쨌든 끝에 잘하는데, 제가 분재로 만들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고요. 이 가지는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고, 이 가지는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고,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성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거름주고 물을 줘버리면요, 애만 자라요. 우리 목표선을 넘어서 한정없이 자랍니다. 애도 어느 정도는 자라겠죠.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못 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정화가 왔을 때 여기서 가위로 잘라버리면요, 정화가 가지고 있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핵분열이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일시 정지가 돼요. 그럼 나무는 생각하죠. 우리 대장이 잘렸어. 우리 맏아들이 잘렸어. 지금 애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린대? 약 2주가량 걸린답니다. 새로운 생장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잎도 뭐 생산하려면은 2주 동안은 멈춰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그럼 둘째 내보내. 그래서 둘째가 크기 시작합니다. 약 2주라는 시간 동안 이 둘째는 여기를 무사히 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넘으려고 하기 전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셋째가 움직여요. 아직 애가 원활하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셋째도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있죠. 근데 한 이 정도까지 자랐는데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교차 여기를 또 끊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또 성장을 해요. 그래서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가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도 있는데 또 끊어줘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네 번째에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강한 애를 지속적으로 그 선에서 끊어주게 되면은 약한 애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강한 애들은 우리가 잘라서 억제를 할 수 있지만은 약한 애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기술이 없어요. 무조건 강한 애들을 통제를 해줘서 나무가 어쩔 수 없이 약한 애들을 끄집어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분재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라주는 상태에서 네 번째 마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가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수세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마디로 수세 조절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세 조절을 해서 다섯 개를 다 힘을 맞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지가 7개 또는 8개 있으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못할 일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계속 강한 애들을 통제해 주다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가 8가지의 힘을 통제를 하는 거고요. 이게 20가지, 30가지, 40가지 돼도 약간 복잡해질 뿐이지, 그렇게 강한 애들 계속 통제해 주면은 약한 애들 이렇게 다 끄집어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5개, 7개, 10개, 20개, 30개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나무 하나 정도는 수세를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면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60, 70명이 연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듣지를 못하지만은 지휘자는 모든 사람의 연주 음악을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그 템포를 사전에 다 조율하면서 이렇게 맞춰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수세 조절이에요. 지휘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연주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의 그거를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가지들을 수세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내 스스로 지휘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세를 맞출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면은, 자, 나 이거는 여기까지 잘하게 하고 싶어. 나는 이거는 여기까지만 잘하게 할래. 가능합니다. 왜? 똑같이도 맞췄는데 변형은 못 할까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가지의 조절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수세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분재의 기법들을 수천 가지를 접하면서 이 수세 조절이라는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기법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위해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순짓기, 입 빼기, 입 자르기, 뭐 묵은잎 뽑기, 뭐 숨 꺾기, 눈 고르기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작업들이 다 이 수세 조절을 위한 작업이고요. 걔네들이 파생되고 종류별로 수정별로 별 무슨 아무 기술을 다 발휘해도 이 수세 조절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수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2000가지 기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기술을 익힘으로써 2000가지를 이해하는 거죠. 예, 우리 역으로 들어가서 2000가지 기술을 외우지 말자고요. 이 한 가지 기술로 나무를 어떻게 평준화시키고 어떻게 강하게 빼고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 기술들은 그냥 내가 필요한 기술 하나씩 끌어다가 쓰면 돼요. 예. 모든 걸 다 외워서 수세 조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세 조절을 우리가 익혀서 내가 필요한 기술들만 한두 가지 끌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기술 명칭, 이름, 방법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왜? 수세 조절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외워주시면은 문제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이걸 할 줄 모르잖아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이 수세 조절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변수는 많지만은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분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수세 조절 그리고 아까 정하우세 이 두 가지 먼저 외워주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분재 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나요? 네. 네.